네, 4월 1일 진짜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방송입니다. 자, 저희들은 먼저 오늘 일어난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7가지 뉴스를 정리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뒤 이 가운데 3개를 뽑아서 집중 토론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 포맷을 정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가지 가운데서 7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병사들의 일과 시간 후 휴대폰 사용이 전면 허용됩니다. 병사들은 만족감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군대가 이래도 되느냐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군대의 기본은 규칙적인 생활인데 밤늦게까지 병사들이 휴대폰 사용하고 다음날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자, 지난달 서울의 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2015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나라, 그런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초미세먼지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 이래저래 새로운 기록, 나쁜 기록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위반을 하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때문에 어렵다는 하소연하는 중소기업들 많습니다. 게다가요, 수입이 줄어서 돈 없는 저녁만 있다는 그런 가장들의 슬픈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전국 대학가가 매우 뜨겁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김정은의 서신형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에 게다가 대법원에까지 붙었습니다. 내용은 현 정부를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요. 작성자가 전대협입니다. 이 전대협은 과거의 대학운동권 그 전대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김정은 활용도가 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오는 10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말 믿어줄까요? 문 대통령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장관 후보자 낙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지금의 50대는 투기 이장 전입이 통상적이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기 장관 후보자들 너무 욕하지 마라. 누구 이야기일까요? 오늘 민주당 서른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때 그랬을까요? 서른 의원은 지난번에는 20대가 민주당 지지 않는 것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른 의원 설화 참 많습니다. 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자입니다. 연희동에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이 주택의 리모델링비 3억 원을 본인이 내지 않고 건설업체가 무려 3억 원을 대신 내줬다는 폭로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때 3억 원이면은 서울 웬만한 저기 아파트 한 채 가격입니다. 참 연희동 집도 좋은 것 같고 능력도 좋습니다. 이미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2명입니다. 박영선 후보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첫 방송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 연습은 해봤지만 오늘이 첫 방송인데, 자, 정말 청년들이 만드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만드는 첫 방송. 여러분도 오늘 만우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방송입니다. 네. 자, 두 분 소감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젊은이들 만드는 진짜 뉴스 오늘 첫 방송 2019년 4월 1일 시작이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우선 젊은 사람에 끼는 게 참 좋아요.
전수입니다. 40대예요. 네. 아직 40대이긴 하지만 거의 끝물이어가지고 근데 좋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 첫 방송인데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순전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인터넷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이거 우리가 시작한다니까 아까 무슨 탄? EMP탄. EMP탄, 전자방해탄. 농담이었습니다만은 자,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개 주요 뉴스 가운데서 토론을 하려면 3개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걸 고를까요? 먼저 우리 부 변호사님께서 추천하고 싶은 거 한번 예. 골라주십시오. 예. 제가 볼 때는 이 주 52시간 이 네. 시행을 오늘부터 네.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이 시청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갖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52시간 그렇죠. 예. 중요하지요. 우리 산업계 이제 생활 리듬이 바뀌는 건데. 저는 그래도 청문회가 아닙니다. 다 바꿔서 그래도 대통령님의 네. 그 말씀을 다뤄야 되지 않겠나요? 가장 먼저. 그래서 북한 문제, 북한 문제. 비핵화, 네. 비핵화 문제.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죠. 앞두고 있고. 예, 예. 52시간 비핵화 문제. 필요합니다. 꼭 이게. 좋습니다. 한번 줄여 가보지요. 또 어디 한번 추천하신다면은. 뭐 제가 그 변호사여서 네. 뭐 김학의 그 사건 관련된 부분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네. 빠져버려 가지고 네네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말고 다른 거 한다면 네. 그 박영선 장관 후보자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표현해야 후보자죠. 될까? 그 뭐, 다 후보자와 좋습니다. 예. 관련된 네. 아까 그 굉장히 중요한 리모델링비 3억 원이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꼭 좀 해야 되겠다. 네, 네,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근데 네. 그러면 그 저는 세 개가 다 정해지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꼭 하고 다루고 싶은 또, 주제가 또, 있어요. 또요? 요 김정은 명의의 아주 재미있게 네. 그 대학가에 붙어 있는 대자보. 대자보. 저는 예. 이것 때문에 뭐 많은 언론기관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네. 이 내용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젊은 뉴스니까 아.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그러면 4개입니다. 하나를 빼야 되는데 이거 뭐 가위바위보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내가 그 대자보 굉장히 재밌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거 할까요? 할까요? 예, 예. 내일 그럼 52시간은 하시죠. 근데 예. 사실은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났다. 이제 그동안에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니까 오늘은 좀 형님이 저한테 좀 양보 좀 해주십시오. 그럽시다. 그래 뭐 동생한테 뭐 양보 합시다 그러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52시간은 네, 네, 좋아, 좋아. 다음에 그렇죠. 52시간 근무 끝나고 나서 저 50시간 끝나고 나서 우리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정말 많은 다음에 하죠. 네. 그러면은 박영선 장관 제가 이제 직권으로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박영선 장관 리모델링과 함께 이 장관 후보자들 묶어서 앞으로 낭만 문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도 뭐 우리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 비핵화 문제 또 북한 워싱턴 가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전망까지 묶어서 하고요. 세 번째가 김정은 대자보. 자, 김정은 알면 굉장히 뿔나게 생겼습니다. 네, 이거 3개 젊은 뉴스니까 김정은 뉴스 이렇게 3번 순서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요. 네. 저는 이걸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편집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네네. 첫 번째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영선 자택 리모델링비 3억 업체가 대납했다. 자, 장관 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국당 의원이 폭로를 했어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02년도에 연희동 저택 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연희동 저택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3억 원을 본인이 안 내고 건설업체가 그냥 공짜로 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뭐 이럴 수 있나요? 물론 이럴 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청문회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을 했나 봐요. 네. 물어보고 네. 해명을 좀 해달라 네.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해명,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말할 게 없다라고 네. 그냥 딱 잡아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 청문회 자리는 이 영어로 이제 히어링이라고 하는 그렇죠. 듣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하면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그렇죠. 그걸 네.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얘기할 게 없다. 네. 이거는 일견 타당한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네. 말인데 이 객관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라는 얘기가 네.
확인이 되었다면 네. 적어도 박영선 후보자 입장에서는 네. 우리 집이 당시에 그렇게 리모델링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 맞아요. 네. 그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런 사실 없다 음흠.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 네. 했는데 돈은 내가 냈다는 어떤 얘기인지 얘기인지. 네. 아니면 돈을 대납을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네. 당신이 이 청문위원이 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비리가 없다는 것인지 네. 아무것도 알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박영선 그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줬던 이 날카로운 그렇죠. 이 청문회 정의의 역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정의의 역을. 예. 예. 아마 박영선 후보자가 지금 이러한 박영선 후보자의 말을 자기가 청문위원으로서 얘기 네. 들었다면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세게 물었겠지요. 네. 어땠을까요? 아마 박영선 네. 의원 한번 상정이 생각해 본다면. 예. 저는 그 전에 네.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좋습니다. 그렇죠. 네, 설명을 네. 해줘야 돼요. 네. 2002년에 A 건설사가 네. 3억 원에 달하는 이제 박 후보자 연희동 자택을 무료로 리모델링해줬다. 이게 네. 의혹의 제기인데 네.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건 이겁니다. 네. L사라고 하는 회사가 네. 평택에 공장을 짓는데 네. 그 공장 짓는 것을 좀 도와주고 네. 그러고 나서 대가로 네. 이 3억 원에 달하는 리모델링을 받았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자유한국당에서 한 건데요. 네. 네. 이건 되게 간단한 겁니다. 네. 공사대금을 준 계좌 내역서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것만 공개하시면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박영선 후보자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본인의 이 의혹을 네.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른다, 안 했다 이렇게 네.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부상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에 리모델링을 했는지 네. 안 했는지 밝히시고 했다면 공사대금을 어떻게 납부했는지에 네. 대한 내용 증빙을 분명히 해야 된다. 네. 그게 만약 본인이 예전에 지금 수비자가 아니라 공격자일 네. 때였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바로 보이콧하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럼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많은 장관 후보자들 지금의 야당 후보자들이었지. 야당 후보들 그냥 죽여놨죠. 그 당시에. 그럼요. 네. 그럼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우리 그 쭉 설명을 듣다 보면 네. 만약에 정말 그 3억 원이라는 돈이 리모델링비를 대납한 것이다. 네. 그럼 이게 법률적으로 뭐가 되느냐? 네.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네. 자, 변호사시니까 네.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 우선 박영선 후보자가 정치인이 아니다. 네. 그때는 아니었죠. 그러면 이제 이 변호사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습니까? 예, 아까 예. 그 얘기한 것 중에 네. 뭐 소개를 하거나 뭐 네. 편의를 봐주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변호사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네. 자 정치인인 경우에는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왜 이게 정치자금법과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단순히 리모델링비를 내줬다 그러면은 정치자금법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네. 이 3억이라는 돈이 네. 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전달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이 어딘가 또 3억 원 리모델링비 3억 원 그래서 3억 원 딱 줬다. 이렇게 계산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네. 안에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예, 우리가 그냥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늘 봤었기 때문에 네. 이거 뭐 근거 있는 얘기가 아니다가 아니라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늘 봐왔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뇌물죄입니다. 뇌물죄. 박영선 국회의원이었다면 그렇죠. 네. 국회의원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나요? 2004년에 아마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거예요. 네. 그랬구나. 네네. 그러면은 이게 뇌물죄가 되긴 좀 그때 어려울 아마도 수 있는데, 기자였습니다. 기자였으면은 이제 뇌물죄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변호사법 위반 위반이나 뭐 이제 그 뒤에 정치자금과 연결돼 있는 돈으로 쓰였다면,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정치자금 2003년인데 2004년도에 또 이제 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요. 예, 예. 네. 그런데 3억이면 꽤 큰 돈이죠. 꽤가 아니라 아주 큰 돈이지요. 그럼요. 예, 네. 예, 예.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네. 3억이라는 돈이 네.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오늘 2019년 4월 1일 현재에서의 3억도 젊은 청년들은 한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럼요. 금액입니다. 그 얼마씩 네. 받아야 그 뭐 3억을 지역 가면 다 벌수 아파트 한 있습니까? 채입니다. 예. 그럼요. 맞습니다. 예, 예. 그 40평짜리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저희 문경에 제 고향이 문경인데요. 네. 문경 가면 사실 40평짜리 그러니까 근데 리모델링비에 3억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배 반 뭐 두 배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16년 전 이야기니까. 리모델링비 3억이면은 그 집의 규모가 어떨지 상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2002년도에 네.
지부를 사실은 아파트를 이렇게 대출을 끼고 하나 샀는데 네. 그때 제가 산 돈이 아마 1억 8,500일 거예요. 네, 네. 2002년도에. 네. 그때 이제 신대방동에 네. 21평짜리 아파트를 네. 하나 산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비교를 하면 1.5배가 제가 볼 때는 넘네요. 한 33평형 아파트를 산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서울 시내 네. 한복판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돈을 그렇죠. 리모델링으로 네. 리모델을 했는데 돈도 자기가 안 내고 공짜로 해줬다. 현재 뭐 의혹입니다. 현재 이제 한국당원이 주장하는 건데 한국당원이 뭐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국회 회의 중에 본회의장이 상임위에서 발언을 하면 면책특권이 되지만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면책특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자신 있으니까 지금 깐 겁니다. 박영선 의원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좀 꿀꿀하겠죠. 네네네네. 근데 박영선 의원 참 그 전에 뭐 장관 후보자를 나오면 본인이 야당 의원일 때 킬러였어요. 그럼요. 많은 사람들 가슴 다 후벼 났었죠 그 당시에. 네. 그렇죠. 예전에 한두 명에서 저 아주 어릴 때 네. 제가 이 정치라는 사회에 관심이 없을 때도 항상 박영선 의원님이 아주 날카로운 모습으로 마치 독사와 같이 네, 뭔가 네. 하나 보면 딱 물어가지고 네. 놓지 않는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자기가 이제 수비수가 된 입장에서는 지금 145건의 네. 지금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그렇죠. 계세요. 네, 네.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 개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 네. 또 특히나 유방암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희롱성 발언이지 않느냐. 네. 우리 지금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궁금한 것은 박영선 후보자의 유방암 수술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네. 유방암 수술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의 네. 특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궁금한 겁니다. 그렇죠. 그 네.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성희롱 운운하고 뭐 이러면서 비켜나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남자 어떠한 후보자가 네. 고안 수술을 해서 네. 예를 들어서 특혜 시비가 걸렸다고 하면 네. 그건 당연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성별 이런 여성과 남성 이런 성대결로 가고 또 갑자기 자기 청문회에서 황교안 청문회를 만들어 버리는 그렇죠. 그런 행태들로 네. 가져갈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박영선 의원에게 박영선 후보자가 적합한 사람인지 네. 본인 스스로 본인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본인이 과거에 본인이 했던 지적, 네. 본인 말대로라면 본인이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네. 아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7명의 장관 후보자가 나왔는데 2명은 어제 낙마를 했어요. 네네. 나머지 사람들도 낙마 안 할 만큼 깨끗한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좀 잠깐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그 나머지 세 분, 네. 나머지 세 분이라는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절대 안 된다는 사람 말고 네. 채택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세 분을 말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세 분도 만만치는 않아요. 네. 네. 예를 들어 이제 진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된 이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뭐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을 17억 4,340만 원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시가가 지금 뭐 50억에 가깝다는 얘기가 있죠. 뭐한 예. 20, 30억 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의 해명이 그 사모님께서 뭐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 거를 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맞췄다는 그냥 그 정도로 무마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좀 있고. 본인 지역구예요, 거기가. 와 본인 네. 지역구죠. 네, 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거기서 전세를 살고 계신데 네. 전세 그 액도 상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았을 때는 그 재산 형성과 관련돼서는 좀 더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좀 네. 깨끗, 네, 좀 네. 속 시원하게 좀 털어놔 주시길 바라고. 박양호 후보자는 좀 문제가 좀 더 심각할 네. 것 같아요. 우선은 청문회 전날 탈세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6,500만 원의 소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6,500만 원. 예. 호호. 이 6,500만 원의 소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한 이유 중에 그 핵심은 그 두 따님과 관련해서 네. 그 두 따님이 그 굉장히 좀 젊으신 분들인데 네. 2억 원, 뭐 1억 5천만 원 이 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2억 1억 5천. 예금만 그렇습니다. 예금만. 마음 그러니까 편합니다. 자꾸 어걱대니까 내가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마음은 편안하네요. 그런- 자, 그런 누구는 부모 잘 과정에서 만났어요, 참나.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전날 이 돈을 내면서 네. 이게 과세 대상인지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예, 말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장 전입 문제, 뭐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 단골 주제니까 이건 우선 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성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들 그 채용 특혜 문제인데 한국 선급에 기간 만료가 된 토익 성적표를 내서 이게 원래 0점 처리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죠. 기간이 만료됐는데. 이 만료된 토익 성적표를 제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상적으로 제출한 사람이나 네. 만료된 걸 제출한 사람이나 1점을 다 주자. 네. 그래서 허허. 이분이 서류 면접 점수가 81점이 됐어요. 네. 그런데 80점으로 떨어진 사람이 4명입니다. 이야. 그 4명은 네.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규정이 바뀌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 1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문 후보자의 아드님도 80점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럼 그 5명이 다 같이 이제 서류 면접을 통과해서 그 뒤에 절차를 밟을 것이냐 아니면 낙마할 것이냐 네.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거 굉장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80점, 81점, 1점 차이가 네. 딱 이 문제에서 결정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라고 한 이 3명도 사실 네.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네. 아까 나왔던 탑 뉴스 중에 오늘 주제로 삼지는 않았지만 서른 의원이 했던 얘기 지금 보면 네. 박양우 후보자 그다음에 문성혁 후보자 전부 다 위장 전입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오늘 서른 의원님이 그런 말 하셨잖아요. 네. 네. 뭐 이 부동산 당시는 투기. 뭐 네. 간행이었다. 네. 일단 저희 아버지도 요 나이 또래에 끼시는데 네. 저희 집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면 네. 우리 주변의 50대들은 다 위장 전입하고 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전-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를 음.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대 지지율 하락의 원인도 이상하게 정하시고 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네. 게 본인 그 지지율을 이런 방식으로 올리시는 건지 네. 하여튼 정치인의 자질을 다시 여쭤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분이 좀 입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또 이제 서른 의원의 어록을 한번 아, 찾아봤습니다. 예. 서른의 설화 네, 어록. 네. 설화 어록. 이 네. 과거까지 가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짧은 과거만. 한 그 네. 네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이 네. 뉴스에서 언급이 됐던 네, 것이고 네. 나머지를 좀 말씀드린다면 2002년도에 이거 대선 때 네. 이회창 후보가 이제 20만 달러를 불법 자금으로 받았다 네. 해서 이 굉장히 이걸 이슈화시켰어요. 네, 그래서 네. 결국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10년간의 피선거권이 박탈됐었어요, 이분이. 네. 그리고 2012년까지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맞는데 네. 노무현 정권 때 복권이 되어서 네. 그 뒤에 이제 정치인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네. 거. 그러니까 2014년도 국정감사 때는 79세의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님에게 네.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져 쉬게 하는 것이 정년제도의 취지다. 집에 가 쉬어야지 왜 여기 계시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네. 이거 도대체 말이 됩니까? 자, 이게? 본인이 그때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떨까요? 그냥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두 가지가 더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해보세요. 네.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서 네. 이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소행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 믿고 싶지 않다. 근데 이 말을 언제 했느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당 대표로 계실 때 네. 그때 물론 이제 그 전에는 민주당 쪽은 계속 그렇지 않다라고 네. 하다가 네. 한 2년이나 걸려서 인정을 했죠. 그래서 문재인 지금의 대통령께서 당시 당 대표로서 네. 북한에게 이 부분을 이제 항의하고 네. 뭐 뭔가를 좀 받아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그 자리에서 2015년 4월 달입니다. 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아까 말씀 나온 게 2019년 2월 21일자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이 MB 또 박근혜 정부 교육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이 폭침 당한 것도 믿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럼 뭘 믿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뭐 미국 참삼이 때렸나? 자폭했나? 참. 그러면 그 양반도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후보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군복교 쇼한다고. 쇼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참 서른 의원 설화 많습니다. 네. 자, 박영선 자택 리모델링 및 3억 업체가 대납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 언급된 분들 말 많다는 이야기.
참 좀 지켜보십시다. 우리 보고 과연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낙마, 스스로 자진 사퇴할 것인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보좌관, 수보라고 그럽니다. 청와대에서 수보 회의를 열었는데 톱다운으로 비핵화 의지를 확고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10일 트럼프를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 설득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역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제가 그 대통령께서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는 네. 정리를 못 해봤는데 예. 그 취지는 제가 알고 네, 있죠.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톱다운 방식이라고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네. 톱다운 방식은 결국 최고 결정권자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네. 그에 대한 이제 실무자들의 이제 실무적인 준비를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러한 얘기를 해서 네. 4월, 5월 달에 다시 북미 회담이죠. 북미 네. 회담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직도 유효하다. 네. 이겁니다. 네. 이게 이제 발언의 취지입니다. 네. 취지. 그런데 이제 그 얘기와 관련해서 그 전날이죠. 네. 그저께로 기억하는데 그 김현종 지금 이제 이 차관이 아니라 뭐죠? 제가 깜빡했네요. 그 국가안보실의 2차장. 네, 2차장이죠. 예, 예. 네. 저는 사실 그 김현종 2차장이 그 통상교섭 본부장을 했었죠. 했는데 네. 원래 통상 전문가세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네. 이분이 그 WTO에 근무할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처음 만났었어요. 그래요? 그때 네. 좀 사법연수원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저는 이분이 계속 변호사님 뭐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 네. 직책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통상 네. 전문가인데 또 그 네. 자리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김현종 2차장이 사실은 이 톱다운 방식이라는 말을 이틀 전에 이미 했죠. 네. 하면서 그 했다는 것을 보면 이미 이제 이 지금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네. 트럼프만을 잡고 네. 이 북핵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미국의 조야를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북핵의 결정권자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미 의회에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권한들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쪽과는 사실 거의 소통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톱다운 방식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데서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행간을.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실 미국 측에서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미국은 이번에 이제 오늘 아침이었나요? 로이터가 보도가 했는데 이른바 북미 정상회담 또 미국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했던 것이 결렬이 됐는데 그때 미국 측 요구안이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놔라. 그렇죠. 아, 네. 핵무기도 핵물질도 뭐 무슨 뭐 화학무기도 생화학무기도 다 내놔라. 그러면 니네 잘 살게 해주겠다. 딱 정말 빅딜입니다. 이걸 주장했고 김정은 그냥 거기에 나자빠졌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빅딜이 아니라 북한 측에 가까운 무슨 이너프 굿 이너프 딜인가요? 충분한 딜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트럼프 만나서 트럼프를 설득할 것 한다고 하는데 설득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현상을 네. 바라볼 때 네. 지금 현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노이 한 달 후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까 그 안영환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다 내놔라 얘기한 거잖아요. 빅딜로.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알르레기처럼 반응하는 리비아식 이 네. 선패기 후 보상 이 책이란 말이에요. 네. 서로가 받아줄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하겠다라고 지금 나섰는데 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의 최고의 안을 이끌어내는 게 북한이 얘기하고 있던 영변 핵시설의 폐쇄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북 제재 해소 네. 이것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인 거지. 네. 아니면 뭐 미국하고의 어떠한 이 합의를 통해서 진짜 네.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점에 있어서 네. 굉장히 우려스러운 얘기를 또 김현종 2차장이 어저께 했어요. 네. 네.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이제 좀 한 문장으로 적어온 게 있는데 포괄적인 비핵화의 정의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포괄적인 비핵화의 정의가 아직도 한미 간에 네.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네. 항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 그런 내용을 하노이 회담에서 당신이 비칠 거면 좀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게 미국의 그 비핵화의 이 정의 규정이라고 하면 우리랑 공유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항의를 해야 맞는데 사실은 그런 항의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인 아니,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요. 전 세계 국가 지도자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축켜 세우는 대통령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되찾은 그런 위대하신 트럼프 대통령님의 영도와 뭐 위대한 리더십 때문입니다. 맨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기 미국 신문도 보면 나왔습니다. 가장 채터링이라고 그러죠. 가장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좋아하는 것 같은데 본심도 좋아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네. 본심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네. 희망을 그래도 우리가 뉴스인데 너무 이제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거라 생각이 드는 네. 거는 한편으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이 비즈니스맨으로서의 협상 기술로 봤을 때 이 네.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이 내용들이 저는 최대치를 불렀다라고 믿고 싶어요. 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얼만큼을 내어주고 얼만큼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네. 우리 국민들에게 훨씬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네. 최대치를 이끌어내기를 저는 기도해봅니다. 기원하고. 네. 하여튼 좀 안타까운 이 문제, 저 안타까운 일이라고 네.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톱다운 방식에 대해서 미국의 대부분의 북핵 전문가들은 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로 그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네. 오히려 실무가 위주의 회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북핵의 해법을 이렇게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것이 더 많은 의견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 우리 정부가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면 결국은 정보의 공유가 더 멀어질 거라고 봐요. 정보의 공유가 멀어질수록 문 대통령은 운전석에서 조수석, 심지어는 문 밖으로 나가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면허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잡았다던 운전대가 네. 네. 플레이스테이션 4의 네. 게임 운전대를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역시 네. 젊으니까 젊으니까 플레이스테이션도 얘기하는 네,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운전대가 실제 정말 서울에서 평양까지 뭐 이렇게 달려야 될 건데 게임판에 앉아 있는 거. 그다음에 게임은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가요 그리고. 네, 현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제가 깨서 하면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아 그래도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트럼프를 만나는데 지금 김정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 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이 심하니까 여기만 꽉 잡으면 된다. 지난번 김정은도 그거 믿고 하노이에 나타났다가 된통 당한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만 설득하면 이 상황을 반전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분 생각이 같을지 모르겠는데 한미 동맹이고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걸 목표면은 북한에 가가지고 미국 제 입장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세상이 말이야 다 니네 제재하는 것은 니네가 지금 뭐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너네가 핵만 빼고 막 다 해주면은 잘 살게 해줄 거야. 걱정 말어. 남이 거 핵 제거해. 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북한의 김정은 말대로 야 하나 주면은 막 우리가 해야지 다음껏 줄 수 없어. 하나 주면 하나 주고 하나 주면 이거 트럼프 대통령 좀 설득해줘. 그거 설득을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우리나라 입장이 딱 이거예요. 네. 북한한테 가서 설득할 때 비핵화해라. 보증은 대한민국이 쓴다. 이를 비핵화하면 미국이 안 도와주면 대한민국이 보증서 줄게. 네. 이렇게 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서 미국하고 협의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건 지금 마치 북한을 대변해서 미국을 지금 가고 있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하여튼 형태가 도대체 그 나경원 원내대표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외신에 따르면 김정은의 대변인으로 부를 만한 행동을 그런 의심이 가게끔 너무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될 이야기인데
지금 10일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래는요 4월 11일이 회담은 다음 날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에 있는 건데 4월 11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그렇죠. 한번 성대하게 치르려고 했던 예. 4.11 총선 아니고요. 우리 임시정부 설립일입니다. 임시정부가 시작한 날이니까 이날을 굉장히 잔치를 크게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법통은 임시정부에 있다. 상해 임시정부에 있다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놔두고 왜 그날 갔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요. 트럼프가 나 이날밖에 시간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면은 뭔가 이루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번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네. 한 그 결과는 네.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네, 구두선. 예. 그러니까 입으로는 모든 이제 립 서비스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비스를 다 해줄 수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원하는 행동을 취해줄 것이냐 네. 그런 말을 할 것이냐에서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뭘 해오면 하겠다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번 회담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하게 보는데요. 네.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결과가 이끌어져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가 이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1일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 12일에 네, 열린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북한이 네, 신나서 네.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의 길을 가는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뭐 어찌 됐든 사실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고 북한이 비핵화되고 또 통일도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대통령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김정은 이야기 자주 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국내 일인데도요. 김정은 명의의 현 정부 비판 대자보가 전국 대학, 대법원까지 곳곳에 붙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요, 제가 우리 김 위원장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패널로 하겠습니다. 김 패널께. 자, 이 내용을 잘 아신다면서요? 뭐 지인들이 좀 아는 분들이 좀 연루가 돼 있다는 소문 아닌 소문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네. 소문은 진실이고요. 아, 그래요? 아시는 분들이 네, 이게 이제 이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될 게 필요한 게 네. 이게 1987년도에 결성된 전대협이라는 이름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2017년에 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비판적인 소리를 내보고자 네네. 좀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이 해악이나 풍자를 통해서 네. 하겠다 해서 결성된 조직인데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면은 좀 정신이 바로 있는. 바로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무너진 예전에 사실은 네. 보수 청년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네, 단체들이 네. 거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해오던 친구들이 네. 결집해서 만들었고 네. 이번 차가 두 번째입니다. 네. 이슈가 이번에 돼서 그런데 네. 이 두 차례 지금 달았고 네. 이게 첫 번째는 문재인 왕 시리즈로 달았어요. 네, 네. 뭐 태양왕, 뭐 네. 일자리 왕, 네. 뭐 이러면서 막 해서 네. 해학적이고 풍자적이고 역설적으로 이 네. 내용들을 붙이는 건데요. 제가 한 부 뽑아왔어요. 네. 뭐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네, 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어, 북한 성경물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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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오는데 요 내용들이 읽어보면 막 네, 그런 뭐 겁니다. 주요 내용이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네. 뭐 짧게 들어보면 좀 웃깁니다. 아무튼 그 제목부터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네.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네. 네, 그런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유한국당을 알바 일배충으로 매도해라. 대학생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예. 무조건 일배충으로 매도해라. 그 네. 혁명에 반하는 자는 무조건 죽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젊은 세대가 파멸한 사람 멸망뿐이다. 좌파 소위 말하는 운동권을 네. 사던 내용들을 통해서 하는데요. 네. 주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기네들은 이제 대한민국은 정교조를 통해서 많은 교육을 다 바꾸고 사회 구조를 바꾸고 다 네. 바꿨기 때문에 네. 이제 남은 건 두 가지밖에 없다. 네. 내년 총선에서 헌법 저지선 이하로 자유한국당을 폭망시켜서 네. 미군을 철수시키고 음흠. 혁명을 완수하자. 네. 그러고 나면 옥수수와 고구마를 죽을 때까지 주겠다. 뭐 이런 네. 해학적이고 예, 풍자적인 예. 내용으로 전국 450개 대학 전체에다가
이 자발적으로 거직원들이 네. 붙여나갔고 네. 아마 1차 때는 제가 알기로 좀 이렇게 소수가 했는데 네. 이게 한번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난 네. 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대학에 전부 다 붙고 있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게 뭐, 그 네. 내용 중에 네. 잠깐 줘보실래요? 네네. 제가 이 내용을 참 가슴 아프게 봤는데 네. 이거죠. 네. 20대 남성들을 모조리 탄압하고 네. 그들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라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처음에 확 웃다가 네. 야 요새 그 20대 남성들이 왜 우리 젠더 갈등이다 뭐다 하면서 계속 그럼요, 이 그럼요. 뭔가 네. 뭔가 잘못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매도되는 분위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풍자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참 그렇구나. 네, 네. 정말로 이제 20대 청년들이 가슴이 아프니까 이런 얘기까지 여기다 집어넣었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참 해학적인데요. 네. 남조선인민의 태양 문재인 대통령 다 이렇게 하고 3대 전술 강령. 그런 말이 있었네. 네네네. 저 좀 비슷합니까? 네, 비슷합니다. 제가 근데 남북의 창 앵커를 좀 해가봤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런데 참 해학적으로 썼습니다. 해학적으로 썼는데 곰곰이 읽어보면 현 정부의 실정을 아주 정말 바늘로 콕 찌르듯이 비판을 했는데, 근데 지금 경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네. 무슨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이 내용 봐서는 네.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겠는데 네, 네.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혹시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네, 이렇게 이제 가정적으로 네, 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다면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 누가 명예훼손이 될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지, 저도 명예훼손이 되지 그 않을까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왜냐 그러면 왜 명예훼손이냐? 명예훼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사실적시가 있고 네. 허위 사실적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면서도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내용이 진실을 적시하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느냐? 사실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긴 한데 사실 적시 아닐까요? 굳이 한다면 네, 굳이 네. 한다면 이제 그런 것으로 김정인 위원장이 우리의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에게 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좀 쪽팔린 일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다 이런 논리는 가능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칭 아닙니까? 사실 김정은 위원 사칭인데 사칭과 관련된 예. 어떻게 혐의는 뭐가 무슨 죄 위반인가요? 네. 사문서 위조라는 게 또 있긴 있는데. 아, 예. 야, 그렇네. 예. 그게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네. 제가 지금 경찰한테 팁을 줬네요. 네. 사문서 위조. 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문서 또 공문서도 아닙니까? 혹시 또 공문서죠. 이게 공인이잖아. 우리나라 법상 네. 외국 공무원이 작성한 것은 사문서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나라 사문서. 아, 공무원이 그렇군요. 작성한 게 공문서. 네, 역시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김정은 위원장의 사문서 위조죄로 김정은 위원장께서 남조선 괴뢰, 항상 괴뢰라고 쓰잖아요. 남조선 괴뢰 검찰은 항상 이런 얘기 합니다. 남조선 괴뢰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은 야, 재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고발인 조사를 받아야죠.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죠. 그렇죠. 네. 누군가가 하긴 해야 하는데 이게 네. 또 경찰이 또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그 본인들이 내사하는 과정에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았다. 네. 그렇게 해서 조사하는 방식이 있죠. 네. 그러면 또 뭐 고발인이 없죠. 네. 여기 핵심 관계자가 네. 얘기하기를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던 정부에서 네. 이게 이제 고발이 들어가니까 지문 감식하고 네. CCTV 막 네. 찾아가지고 보고를 네. 했단 말입니다. 그게 전혀 공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국회 잠깐만요. 네. 그 얘기는 조금 제가 지적을 좀 해드릴게요. 네. 지적이 아니라 저기 좀 수정을 네. 수정도 아니지. 제가 무슨 주제로 수정을 해. 네, 네. 그냥 이제 그 그거는 문제 그러니까 정말- 경찰 말의 네. 문제점. 예. 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네. 그렇게 지문 감식하고 한 이유가 있더라고. 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렇지. 그렇게 조사를 할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네. 그다음 계속 하시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봐야 될 게 저희 예전에 국회 로비에 네.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누드 풍자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기억나시죠? 네, 네. 표모 의원 아니셨나요? 네, 거기가 주최를 했었죠, 네. 네, 그걸. 네. 그게 얼마 전에 네. 지난 올해 1월에 그것을 파손한 전직 해군 제독이 맞아요, 네. 맞아요. 벌금형 맞아요. 및 네. 그림값까지 해서 네. 400만 원까지 예, 예, 배상을 예, 예. 지금 맞아요. 물었다고 네. 합니다.
이 450개 대학이 붙였는데 네. 들어보니까 절반 이상은 훼손되고 찢어지고 네.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저 똑같은 처벌 잣대로 재물손괴 예. 처벌해야 되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게다가 전 아까 똑같이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처음에 국가보안법에 가서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국가보안 현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이야기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말도 안 된다. 이건 사문화된 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정책 방향과 어긋나게 경찰이 지금 항명하는 겁니까? 네. 지금 어떤 시대인데 국가보안법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뭐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그 없어진 네. 국가원수 모독죄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봐야죠. 참 이건 그러니까 하도 과거 하다 보니까 모든 것도 과거로 지금 돌아간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국가보안법은 고칠 건 고치고 그러나 지금 현재 법이 있습니다. 그럼 또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 국가보안법을 훼손하고 있는 사람들 광화문 가면 계속 보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광화문 예, 가면 예. 지금도 우리나라 국채를 훼손하고 이른바 이적단체 행위, 이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 광화문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저 경찰이 그 단속한다는 이야기, 경찰이 그들의 국가보안법 국자도 내밀었다는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딱 하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 세상에. 하긴 남조선 인민의 대항 이렇게 나오니까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참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까 사실 이건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건 해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건 이제 해악입니다. 그렇죠. 풍자입니다. 맞습니다. 풍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해악임과 풍자임을 표명하는 데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학생들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여당이나 현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 좀 이런 생각도 있고 우리 이렇게 보는구나. 나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 이제 대학가가 가보면 취업 전선이 원체 지금 이렇게 세져가지고 네. 예전에 이제 선배님들 학교 다닐 때랑 많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런 내용들은 많이 얘기하고 자기네 성향들을 잘 토론하지 않고 숨기고 뭐 이런 네.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좀 자유로운 토론도 일어나고 또 해학과 풍자의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DNA 속에 좀 건전한 대화들, 토론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학가는 거의 죽어 있는 도서관에 불만 켜져 있고 아까 말씀한 앞주제에 말씀한 토익 점수 다시 한 번 더 2년 동안 갱신하려면 공부 또 해야 되거든요. 네. 2년 동안 그런 공부들만 지속하고 있는 한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여기 보수권만 아니라 네. 진보권 이름 엄청 많이 붙었었거든요. 네, 네. 일단 서로 붙이면서 네.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그럼요. 서로 됐으면 사고를 할 수 좋겠네요. 있는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깊이 있는 사고 또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 이해도 갑니다. 워낙 눈앞에 취업이라는 게 힘들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제 아무래도 보수 성향의 학생들 같은데 젊은이들 같은데요. 대체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쪽에 활동한 지가 총학생회부터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네. 많은 친구들이 보수라고 얘기하던 친구들도 네. 많이 숨었어요. 네네. 숨었지만 이런 활동을 하고 싶고 또 특히나 커뮤니티 사이트 그 20대 남성들 네. 중심으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네. 요 단체에서 아마 4월 6일 5시에 해화역 2번 출구에서 네, 집회도 하는데요. 네. 한번 가보니까 그래도 내놓고 하는 친구들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그렇군요. 토론도 하고 이 보수에 4월 6일 또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5시에 하는데요. 네. 촛불 집회를 또 빙자해서 똑같이 네, 또 그걸 예, 예. 해학적으로 풍자적으로 네, 하면서 네. 하고 있더랍니다. 네. 네. 네, 아직 젊은이는 살아 있습니다. 정말 앞이 힘듭니다만은 또 젊은이들은 패기 그리고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분들 하실 말씀이 많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출연도 할 수 있고 또 함께 방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글을 쓰신 분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낸 서신을 쓰신 관계자 여러분들 언제 연락 주십시오. 와서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이었습니다. 두 분 소감 들어보고 우리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오늘 방송 첫 오늘 방송인데. 좀 젊은 사람부터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 젊은 그대 잠 깨워라. 저 그날 좋아합니다. 젊은 그대. 네. 오늘 사실은 첫 방송한테서 많이 떨고 네. 막 준비하면서 전혀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속으로만요. 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네. 많이 들었는데요.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만 네. 오늘 뉴스도 네. 우울한 뉴스만 자꾸 전달하는 것 같아서 네, 네. 좀 즐겁고 행복한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합시다. 있게끔 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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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너무 재밌고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해서 네, 네. 진짜 뉴스가 잘 될 수 있도록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젊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많이 봐주시길 바라면서 네. 이걸 꼭 좀 우리가 이제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이 골고루 섞여 있을 때 건전해집니다. 네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얘기하면 뭔가 적폐 또는 구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되어진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네. 그렇죠. 네, 저는 보수는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네.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을 고민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우리가 이제 진화를 하려면 뭔가 이제 이 질곡을 탁 벗어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는 그게 이제 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한국에 그런데 이제 건전한 보수, 건전한 진보. 그런데 한국의 진보가 굉장히 낡은 진보가 많습니다. 그렇죠. 또 이게 좀 문제인 예,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잘 보셨는지요? 저희들 오늘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십시오. 열심히. 젊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